네, 안녕하세요. 어설 프로그래머 띵콜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 영상 좀 시간이 오래되긴 했지만 클론 코딩 챌린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두 번째 클론 코딩 챌린지로 노마드 코더의 줌 클론 코딩을 한번 해봤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 줌 클론 코딩은 무료고요. 노마드 코더 유튜버로도 유명하시죠. 니콜라스 선생님의 이 강의를 따라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평소에도 그 노마드 코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개발자로서의 소양이나 관련 개발 분야의 지식들도 종종 이렇게 얻곤 했었는데, 또 이렇게 제 두 번째 클론 코딩 챌린지의 프로젝트로 줌 클론 코딩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사인아웃 하고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초급, 무료, 줌 클론 코딩 하면 강의 분량이 이 정도고 레벨은 초급이고 동영상이 몇 개다. 그래서 클론 코딩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웹소켓이 무엇이고 또 소켓 IO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 웹 RTC에 대해서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채팅 기능, 그리고 방을 만들고 또 알림 기능, 또 비디오를 사용하고 오디오를 사용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또 음성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줌의 기본 기능이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줌 클론 코딩을 관심 있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걸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바닐라 JS,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 이해도와 노드 JS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쉽다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유튜브 클론 코딩은 보시다시피 유료 강의입니다. 그래서 노드 JS, 물론 노드 JS를 꼭 노마드 코더를 통해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연속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원하시면 노마드 코더에서 유료 강의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안 들었어요. 저는 노드 JS를 생활 코딩에서 잠깐 그냥 그 과정을 한번 훑긴 했지만, 사실 Node.js를 사용해서 개발해 본 적이 없어서 걱정했지만 그냥 무시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냥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 아래, 비록 Node.js를 잘 모르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좀 알고 또 다른 프레임워크를 써왔기 때문에 그냥 용기를 붓고 한번 따라 해봤고요. 보시면 이게 소스 코드입니다. 줌 클론이라고 되어 있죠. Node.js 깔고 기본 세팅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코드를 보기 앞서서 그냥 결과물부터 바로 보시면 요건데요. 지금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뮤트를 했고요. 제가 CSS는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실 니코쌤이 CSS를 한번 다 조정을 해서 각자만의 좀 특색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사실 말 잘 듣는 학생이 아니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지금 두 개의 다른 브라우저, 그러니까 지금 크롬을 다른 탭으로 해서 만들긴 했습니다만 각자의 기기에 비디오, 그러니까 카메라에 접근을 해가지고요. 카메라도 하고 지금 제가 이어폰을 끼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음성도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지금 이 음성을 켜면 약간 하울링처럼 음성이 겹치죠. 그래서 지금 뮤트를 해놨습니다만, 그렇고 카메라도 끄면 지금 이 왼편에 있는 요 크롬 브라우저가 제 메인이라고 한다면 제가 카메라를 껐을 때 반대편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제 영상도 카메라가 꺼진다는 거,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의 카메라 목록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왜 이게 두 개가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카메라로 보이는데 약간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버그가 아닐까. 일단 돌아가긴 하니까 크게 에러가 뜨진 않아서 일단 넘어가 봤습니다. 일단 결과물은 이렇고,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우선 초반에 세팅할 때 노디먼 그리고 바벨도 깔았고 일단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사실 Node.js를 세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대충 뭔지만 알고 있었다 보니까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깔아봤는데 바벨의 경우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저는 파이썬 장고 프레임워크를 잠깐 배웠었는데 약간 가상환경 장고로 치면 파이썬의 버전과 파이썬과 여러 라이브러리 간의 버전을 맞춰주기 위한 장치가 가상환경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의 그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바벨이라는 게. 자바스크립트도 버전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전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제 얘기가 틀리거나 혹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노디먼 이런 세팅과 비디그노어도 해놨고, 이번에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건 이 퍼그라는 엔진이었는데 템플릿 엔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 HTML 문법도 그렇게 막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보다 더 편하게 HTML 작업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쪽에 코드를 보자면 소켓 IO죠. 소켓 IO를 사용해서 카메라에도 접근하고 오디오에도 접근을 하는 코드를 이렇게 짰습니다. 각자 디바이스에 카메라에 접근을 하고 그 카메라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 카메라 목록을 다 가져오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죠.
그런 코드들입니다. 저도 사실 이게 한번 클론 코딩 한다고 해서 제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뭐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다만 제가 만들면서 느끼는 건 그래도 저도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지식이나 문법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개념이라든지. 또 이게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과 이걸 응용해서 내 거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구현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다른 영역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뭐 줌 클론 이걸 한다고 해서 제가 만들어 보고 싶은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가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따라하는 걸로 마쳤습니다. 예, 이렇게 함수도 만들었고요. 카메라가 바뀔 때, 특히 지금은 제가 노트북 환경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모바일로 했을 때는 전후면 카메라가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코드도 있고요. 그리고 방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켓 IO는 1대1 통신을 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그게 더 좋고 그렇게 쓰이는 게 가장 효율적인 코드라고, 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을 만들고 그게 똑같은 방에 오면 유저들 간에 소통이 가능한 거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새로 고침을 하면 좀 울릴 겁니다. 룸네임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같은 룸에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방,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게 미리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도 찾아가지고 잘 배워서 잘 쳐봤습니다. 사실 저는 말 그대로 코드를 따라 쳐서 이해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게 뭐 제 코드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어떤 코드인지만 대충 이해를 했습니다. 예, 뭐 RTC 커넥션, 그리고 서버 쪽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임포트 해가지고 뷰엔진 퍼그로 하고 대충 이 백엔드 쪽 세팅을 하고 서버 만들고 요 주소로 하겠다. 뭐 연결되었을 때, 또 방에 들어왔을 때, 또 뭐 이런 여러 코드를 해놨고요. 이 밑에 이 주석 처리해놓은 거는 비디오가 아니라 그냥 일반 메시지 기능, 채팅만 했을 때 한 것을 잠깐 제가 뭐 지우긴 아까워서 주석 처리해놓긴 했습니다만, 이걸 풀고 또 시험해보니까 뭔가 제가 뭔가 잘못 건드렸는지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되게 성의 없는 후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제가 느끼기에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이 소켓 IO, 웹소켓이라는 기술 자체가 다른 원거리에 있는 그 PC 사용자와 통신을 하기 위한 툴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서버를 거쳐서 상대방에게 가면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 마련이죠. 근데 요 소켓을 활용해서 이 소켓끼리 서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어디인지가 명확해지면 직접적으로 통신을 한다고 이해를 했어요. 물론 뭐 이게 직접이라고 해도 그래도 서버를 거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기술적으로 그런 전문 분야 깊이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제 니코쌤의 설명을 토대로 이해하기로는 보다 쌍방향 통신이 수월하게끔 해준다. 뭐 비용이나 시간을 아껴준다. 그걸 위한 툴이고, 그리고 이벤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바스크립트, 바닐라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애드 이벤트 리스너로 예를 들어 클릭을 누르면 거기에 따라서 뭐 반응을 한다거나 어떤 뭐 값이 변화하면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어떤 함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실행되게끔 하는 것처럼 이 웹소켓, 그러니까 소켓 IO 이 기술도 마찬가지로 뭐 커넥션이라는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이 함수를 실행해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프론트에서 소켓 온돼 있죠. 이런 것들이 실행하면 그걸 백엔드로 그 이벤트를 보내고, 또 백엔드에 작성되어 있는 코드에 따라서 기능이 실행되고 프론트로 보내주는 그런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되게 좀 직관적이지 않나. 이해하기는 쉬웠습니다. 물론 이걸 활용해서 또 어떤 걸 만들고 그러면 어렵겠지만, 그냥 이해하기에 그렇게 뭐 복잡하다 그런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시면 사실 여기 이 강의 소개에는 6.1시간, 상당히 짧은 시간인데도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고요. 사실 그냥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6시간은 훌쩍 넘기지 않나, 최소 10시간 이상 넘기지 않나 싶었어요. 계속 멈추고 따라하고, 또 아무래도 또 영어로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또 말도 그렇게 느리신 편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코드 따라치면서 지나가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제 영어 리스닝이 그렇게, 그래도 저는 되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어로 듣는 것 자체가 뭐 영어 공부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고, 어쨌건 리스닝이니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인강 체질인 것 같은 게, 이해가 안 되면 이해 될 때까지 돌려보고 또 뭐 그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 뭔가 에러가 나거나 오류가 있을 때 제가 알아서 찾아보고 어떤 코드가 잘못됐는지를 자가 진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오류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참고로 이 노마드 코더 이 사이트, 인강 사이트의 특징은 챌린지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이를테면 여기도 코스가 되게 많은데요. 여러 이 강좌가 있는데 그걸 일정 시간 안에 듣고 또 주어진 과제, 또 문제들을 그날 수행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9월 5일자 챌린지를 신청해서 추석에 껴있는 그 다음 주 월요일 새벽까지 하는 게 챌린지였는데 추석에 껴있다 보니까 챌린지를 잘 하지 못했어요. 잘 따라가다가. 근데 보면 잘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강의 따라가기에도 급급하고 이걸 뭐 더 갑자기 응용한다거나 바로바로 디자인을 적용한다거나 하는 게 약간은 벅차고 좀 시간이 필요한데 매번 이 챌린지를 통해서 과제나 이런 걸 올리시는 우수한 사례들을 보면 상당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 강의 왜 듣지? 이미 잘하고 계신데 물론 뭐 웹소켓이라든지 이런 소켓 IO에 대한 건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이 강의를 참여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어쨌건 실력자들 많구나 분발해야겠다라는 그런 자극도 됐습니다. 어쨌건 이 챌린지를 통해서 이 노마드 코더의 내 챌린지를 통해서 챌린지를 잘 해내면 이 유료 강의들을 들을 때 좀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준다고 해요. 지금 보면 저는 뭐 아직까지 유료 강의를 들어본 적은 없고 아직 들을 강의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언뜻 보면 좀 비싸지 않나 싶긴 하지만 뭐 강의 내용이나 또 깊이라든지 또 분량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불할 만한지도 않나. 이건 뭐 사람에 따라 또 취향에 따라 또 공부하려는 방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건 몇십만 원 정도의 이런 강의를 조금이라도 할인받을 수 있다면 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노마드 코더의 강의가 또 마음에 드신다면 이런 쪽으로 알아보는 것, 또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사실 뭐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이 당연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실용적인 것들, 또 직접 만들고 눈으로 보고 조작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이론이나 개념, 원리로 들어가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만들고 실제로 있는 서비스를 뭐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만들어 보는 것 자체는 저한테는 좀 유의미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잘 들었고 재밌게 배웠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클론 코딩이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획으로는 보다 보니까 이 트위터 클론 코딩이 끌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와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요 강의를 들으려면 이런 선행 강의들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저는 지금 요 React.js 요 강의를 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다행히도 이건 선수 강의도 무료라서 배워볼만 하지 않나. 리액트라는 라이브러리로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조금 배워보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뭐 여러분의 각자 아마 저보다 코딩을 잘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안 보시겠죠. 보셔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얼른 넘기시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라도 저처럼 비전공자로서 코딩을 하고 싶은데 뭔가 만들면서 해보고 싶다 하시면 노마드 코드의 강의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상당히 아무튼 재밌게 듣고 있어요. 저의 코딩 실력이 늘지 않는 건 뭐 강사의 문제라기보다 제 어떤 노력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네요. 네, 이렇게 노마드 코드의 강의 추천드리면서 이번 줌 클론 코딩 챌린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다 더 빠른 주기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메라 안 켜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줌이다 보니까 켜졌네요.